했던 건데 여기 단어는 풀려면 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보고 갈게. 두 케이스 나왔어요. 여기 이런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를 했을 적에 우리가 수상에서 공통수학 원이지? 누가 있었지? 두 근 모두 양수. 두 근 모두 양수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서로 다른이라고 말 안 했기 때문에 등호 붙는 거야. 중근 두 개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여야 되죠. 두 근 모두 음수인 문제에서는 판별식은 실근 전제 얘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의 합은 음수, 두 근의 곱은 양수.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너는 판별식이 0 이상 이게 아니고 얘는 서로 다른일 수밖에 없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인 거. 그리고 합은 결정할 수 없고 왜? 합은 절대값 크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곱은 확실히 음수지. 근데 이 내용 안에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만큼은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는 두 근의 곱만 체크하면 돼. 두 근의 곱이 음수야. 그럼 자동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거든.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요렇게 표시한 거는 근의 부호가 결정이 되는 문제에서 그랬던 거고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 부르던 거는 근의 위치죠. 그치? 두 번째는 이제 근의 위치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이 1 사이에 있다. 그런 식으로 두 근 모두 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쵸? 그럼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가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누군가보다 크다. P라는 값보다 큰데 위치해 있어요. 이 뜻인 거는 축도 당연히 P보다 밀려나 있다는 얘기. 그쵸? 축의 방정식이 밀려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 뭐야? 시계값. P에서의 시계값은 아래로 볼록일 땐 양수일 거고 위로 볼록일 땐 음수겠죠? 볼록 방향 체크해서 세 가지 체크해야 되는 거지. 판별식, 축, 시계값. 두 근이 모두 P보다 만약에 양수인 전제에서 한다고 하면 양수로 떨어지겠죠? 작다. 얘기하면 일단 근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고 그지? 축은 작은 쪽으로 밀려나 있어야 돼. 두 근 모두 P보다 작은 데 위치해 있다라는 얘기니까 축도 왼쪽으로 밀려나 있어야 되지. 그리고 P에서의 시계값 아래로 볼록일 경우 양수겠죠? 그지?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할 때 그럼 얘는 뭐야? 두 근 사이에 이제 P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뭐야? 두 근 사이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P에서의 함수값이 아래로 볼록만 보고 있죠? 시계값이 음수인 거지. 맞아. 근데 사실 이것만 보면 끝나. 그럼 P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예요. 여기가 X축인데 P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인데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자동으로 두 근 사이에 P 들어가는 거지. 이 전제만 만족시켜도 되죠. 이때는 수상에서 했던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판별식, 합, 곱 3개 체크.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누구보다 크다, 작다에 대한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판별식, 축, 시계값 3개 체크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번 단원 문제들 해결할 때 필요할 거예요. 간단히 정리해서 이렇게만 보면 돼. 근데 부호를 결정하는 문제에서는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보면 되는 거고 근의 위치를 묻는 문제에서는 판별식, 축의 위치, 그 다음에 시계값 범위를 결정하는 숫자에서의 시계값 부호 판단하면 되죠. 그 다음에 5-9를 한 거지 지금.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얘도 개형을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어요. 4차. 양수인 4차면 아래로 블록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 따라간다 그랬지? 아래로 블록인 애가 극대를 가지지 않으면 이 세 개 케이스인 거지. 그지? 극대를 갖는 게 하나뿐인 거지. 근데 이 세 개 케이스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단 말이지. 2중근 가질 때, 1실근 가질 때, 3중근 가질 때 세 개 케이스를 풀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극대를 가질 때 A의 범위를 찾은 다음에 너의 부정을 구할 거예요. 왜? 극대를 가지는 상황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극대를 갖는 때를 구하고 그 외의 상황은 극대를 가지지 않는 거지. 그 외의 범위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면 이 극대를 가질 때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F'X가 0일 때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 인수분해 되는 때까지는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미 0이라는 실근 갖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x가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x에다가 0 집어넣어 보면 a가 0 되지 않아야 되는 거지. x에 0 넣었을 때 등식이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근 얘기니까 시계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찾는 거지. 그러면 0 넣었을 때 a가 0도 돼야 시계값이 0인 거지. 근데 0을 근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a는 0이 되지 않죠? a가 0이 되지 않고 300씩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극대를 가지기 위한 a의 범위가 0이 되지 않고요. a의 값이 누구보다 4분의 9보다 작다인 거지. 4분의 9보다 작은 중에 a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너의 이게 지금 가지기 위한 a의 조건인 거고 부정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a는 0이 될 수 있고요.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그 두 개를 보여줘야 돼. 이거 빠지면 틀려요. 그지? 앞에서 가진 근을 갖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로 풀어야 맞죠? 방법이야. 극대를 가지지 않는 때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극대를 갖는 상황에서의 부정 형태를 구해주는 거지. 뒤집어주는 거죠. 5단원에 재밌는 문제가 많아요.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한 번만 여기만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거의 대수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파트를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더 의미를 봐서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면 5-5번 연습 문제 5-5번 한번 지금 풀어볼까? 조금 어려워요. 이게 다 끝났으면 연습 문제 5-5번 한번 풀어볼게요.